네, 오늘도 퍼즈님께서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SEC 항소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한 또 이슈들이 굉장히 좀 다르게 부각이 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분석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퍼즈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너무 퍼드성이나 포모성 그런 뉴스에 너무 것들이 휘둘리는 많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새는 리플 관련된 뉴스를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뀐 게 없어요. 딱히.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서 리플의 판결이 나기 전으로 되돌린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는 리플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기든 만약 이기면 SEC가 항소를 하겠고 리플이 지면 리플이 항소를 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았나요? 예상했던 네, 시나리오였죠, 사실은.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항소를 서로 한다는 거, 진 쪽이 항소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다만 이제 추가로 저희가 이제 첫 판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첫 판결이 딱 결정이 되면은 항소를 해도 뒤집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첫 판결이 딱 결정이 되면은 그 판결이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판결이 중요했고 그 판결을 어쨌든 이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항소를 할 거라는 건 예상이 되었던 일이었으나 항소를 한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판결이 뒤집어지려면 사실 판결 통계로만 따져도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8% 이내라고 말씀드렸고 그 뒤집어진 8% 같은 경우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안 그러면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거나 이러한 경우의 수인데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소송을 했는데 당연히 없겠죠. 있다 하더라도 큰 증거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법리적 해석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이제 항소를 한다 안 한다에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느냐. 애초에 예상이 됐던 건데. 근데 뭐 사실 가격은 또 반영이 됐잖아요. 불안감이. 그래서 이 가격이 또 다시 이제 0.5달러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시장의 어떤 심리가 공포적이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어쨌든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로.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는 이따가 차트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뭐였냐면 뭐 소송만 이기면 10,000원 간다, 10만 원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왜 소송에서 이겼는데 10,000원 안 가지, 10만 원 안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속은 거죠. 네, 애초에 그런 거 그 정도까지를 기대할 만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불장의 끝에서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갱신하고 많이 올라가고 불장의 끄트머리에서 그렇게 리플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하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소송만 이기면 약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속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왜 네 말대로 안 되냐고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진행하셨거나 어쨌든 제 영상 많이 보셨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다음번 불장에 끄트머리에서 최대한 많이 빠져나오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번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트 분석할 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어쨌든 항소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네. 한번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네. 그래서 일단 타임라인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소송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사실. 왜냐하면 세 개, 주요 쟁점 중에 4개가 있는데, 요 4개 중에 3개는 이제 약식 판결로 했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이게 진행되는데, 요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게 이제 갈링하우스랑 리플의 이제 요 CEO, 수뇌부, 얘네들에 대한 이제 결과죠. 네, 맞아요. 너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 이런 거 개인에 사람에 관한 거 관한, 맞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하기 전에 미리 항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먼저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딱 진행한 것도 아니고 항소 요청서를 제출한 거예요. 우리 항소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리플 담당 판사가
중간 항소 신청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항소를 승인한 게 아니고 항소 신청을 해봐라인 거예요. 자격을 준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항소를 해봐라인 거고 항소를 해봐라고 했으니까 이제 항소를 진행하겠죠. 그다음에 이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몰라요. 네. 근데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항소에서 뒤집혀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10% 아래예요. 한 8%그 아래라고 그 보시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됐던 거고, 근데 이제 이것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항소가 진행된 건지 뭐 한 건지 그게 헷갈렸죠. 네, 네. 헷갈려서 이제 막 왔다 갔다 거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SEC가 이제 항소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요렇게 항소해봐라 했으니까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겠죠. 근데 항소 신청서의 요 내용 자체가 약간 네, 좀 의아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좀 가격이 출렁였던 거였거든요. 이제 뭐냐면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이제 딱 그 기사를 썼는데, 요 항소 중간 항소 신청서에서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니라는 거를 SEC가 인정했다. 맞아요. 그 내용이 어제 또 뜨거웠거든요. 네,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서 뭐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요거 관련해서는 반박 기사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어쨌든 너무 확대 해석했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찝어드리면 뭐냐면 그 SEC가 주장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애초에 우리는 그 요 대상이 반드시 증권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 네. 그렇죠. 그게 좀 네. 확대 해석된 거네요. 네. 이거 주장한 적이 없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리플이 기관한테 판 것. 리플이 개인한테 판 것. 이게 증권법 위반이라는 거를 우리는 주장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리플이 증권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고 요거에 집중해 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증권이 우리 인정하고 우린 백기 들었다 항복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 이거 말고 이거에 집중해 줘라는 의미로 어쨌든 SEC가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간략하게 나오는데 이제 기관한테 판매한 리플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항소를 하는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기사에서도 어쨌든 요게 어쨌든 SEC가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했다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 이번 소송에서 다투는 핵심 이슈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제가 좀 확실하게라보다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 SEC가 원했던 건 요 네 가지였어요. 자, 첫 번째 XRP는 증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SEC가 제출한 거에는 우리는 증권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증권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코인베이스한테 그 소송을 걸었잖아요. 네. 코인베이스 소송 걸을 때 뭐라고 했냐면 미등록 증권인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허용해 규제를 회피했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코인들, 비트코인이나 이런 애들 제외한 에이다, 솔라나 이런 애들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XRP는 증권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뭐 리플사가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거법 위반, 리플사가 개인한테 판매한 건 증거법 위반, 그다음에 관리하우스 및 경영진의 불법 행위. 요걸 어쨌든 주장하고 싶었던 건데 요거는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세모. 그다음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어쨌든 이건 SEC가 진 겁니다. 네, 진 거고 그다음에 리플사가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거법 위반이다. 요거는 이겼고 SEC 가 그다음에 이겼죠. 개인한테 판매한 거는 증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SEC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뒤집을 것 같은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을 해도. 스탠스가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뒤집으니까 요것 네, 리플사가 개인한테 판매한 것 요것도 증권법 위반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건 어쨌든 뭐 명확한 사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봤을 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리플이 개인한테 판매하거나 리플이 기관한테 판매하거나 요것만 이제 따지는 거지. 개인과 개인 간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해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벌금을 더 물게 하려는 정도밖에 안 돼요. 네, 해서 지금은 요 2번에 해당해서만 벌금을 지금 내야 되는데 3번에 해당해서도 벌금을 냈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어쨌든 의도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뭐 내피셜을 조금 더 넣자면 그게 아니고 이제 루나테라 소송이 어쨌든 진행 중이니 그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그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끄는 건가요? 네, 좀 끄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까지 약간 이런 불확실성을 유지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잘 보면은 어쨌든 XRP는 증권이다라는 거는 어쨌든 안 되는 거예요. 네, 해서 그 요것만 봤을 때에도 어쨌든 리플이 훨씬 더 리플사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건 명확합니다. 네, 그리고 SEC의 입지가 좁아지고 원래는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싶었으나 이거는 뭐 그냥 끝난 거고. 벌금이라도 조금 더 물게끔. 더 물리게끔 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를 조금 더 내고 맞습니다. 싶다. 그런 의미의 항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많이 휘둘리시는 것 같고 이제 가격도 이제 많이 휘둘려졌어요. 그래서 참 시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초에 뭐 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10,000원 간다, 10만 원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거 사람들은 자체가 터무니없었죠. 네. 네. 자,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사기입니다. 사기. 아. 네, 그냥 사기라 다름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애초에 좀 믿지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불장에 가서 불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런 게 어쨌든 결국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따져봤을 때는 어쨌든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네, 얘기할까요? 한번 차트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이제 해가지고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요번에 떨어졌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좀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네.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다가 도미넌스가 갑자기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기억나요. 네, 그 떨어지는 구간이 거의 불장의 끝에 가까워져 있고 그때 겪는 엘리어트 파동이 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관련해서는 전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만약에 리플이 요번에 못 오르고 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 타이밍까지 갔다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 제가 어쨌든 비트코인 불장의 끝일 것 같은 구간을 표시한 겁니다. 저는 2025년 상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당연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끌고 갔으면은 기껏 해봐야 올라가는 게 뭐 한 1,000원? 한 1,500원 정도로 끝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가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얘를 1, 2로 볼 수 있는 겁니다. 1, 2인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1, 2, 3, 4, 5로 저희가 이제 불장의 끝에 가격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인 관점은 차라리 좀 더 나은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한 번이라도 위로 올라갔다 떨어진 게 중요해요. 네, 물론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가정이긴 하지만 저점만 갱신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떨어진 게 1, 2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한 2.5달러에서 최대한 3.3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화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3,000원에서 4,000원까지 이번 불장의 끝에서 그 정도 가격까지는 거의 확보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올라갔다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떨어졌는데 그것조차도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불장의 끝에서는 이걸 1, 2로 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리고 만약에 불장의 끝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예를 들어 한 3,000원, 4,000원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재차 올라가는 요 상황에서 요 불장의 끝을 맞이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한번 올라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불장의 끝에서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가격은 이제 확보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올라갔다 떨어진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리플 사건에 관해서 조금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오늘 또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SEC가 뭐 항소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기사들도 나왔었고, 그 이후에 항소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뭐 스스로 리플이 이제 증권이 아니다를 인정했다라는 좀 확대 해석된 기사들도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기도 했거든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사실상 이제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 자체는 SEC도
또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리플사가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마저도 증권법 위반으로 봐달라라고 하는 항소 신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플이 증권이다라는 판도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최대한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만큼 또 SEC가 노력을 해서 스크래치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횡보들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게 사실 이 사건에 대한 팩트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격 시세적으로 지금의 하락세를 나쁘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더 큰 상승을 위한 또 다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이제 확대 해석된 뉴스들이라든지 너무 악재성 혹은 너무 지나친 호재성 뉴스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셔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